그거는 예. 네, 죄송합니다. 뭐 저희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첨예해가지고 앞으로 좀 당기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 유광진 대표도 이거 마이크 올리세요. 예, 김민정 질의하십시오. 네, 그 팀원의 유광진 대표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형사 사건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팀원은 2016년도에 S크루업 등록했죠. 2016년이요? 예. 그때는 저희가 인수 그러니까 전이어서 S크루업 지금 등록해 있죠. 그때는 저희가 인수 전이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크루업 등록돼 있죠. 미처 확인하지 예,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표가 그걸 또 몰라요. 지금 큐텐 그룹 내에 타 기업 자금 팀원에 예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큐텐 그룹에 있는 타 기업의 자금을 팀원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일부. 그러면 지금 큐텐에서 조직적으로 자금 돌려막기 위해서 팀원의 에스코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의혹이 사실인 거네요. 팀원은 재무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팀원은 지금 판매 대금 어디에 있어요? 팀원은 재무 조직이 없습니다. 팀원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 조직입니다. 판매 대금 지금 받은 게 지금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는 판매 대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 그룹에서 알 수 있는데요. 팀원에는 아니 본인이 재무 그룹이 대표잖아요. 저희는 재무 조직이 없습니다. 아 참. 저 구영배 대표님 지금 좀 전에 얘기 들으셨죠? 타 기업에서 지금 자금 예치한 게 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저 판매 대금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1조 원까지 지금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받은 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시 플러스 인수 자금이라든지 Q 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거로 저는 저희가 해석해도 전혀 사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그 판매 대금 다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회사 자금하고 그 정산 대금하고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고객들한테는 카드사 통해서 2, 3일안에 결제를 받고 정산 주기는 40일에서 80일까지 늦춰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다 썼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팀원을 인수했을 때부터 이제 그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팀원도 그렇고 인프로 그렇고 팀원 같은 경우에 지금 타회사 자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명했다는 것이 잠깐만요. 어제 갑자기 그 사제를 출연하겠다 본인의 주식을 팔거나 또는 담보를 해서 이 수습하겠다라고 한지 몇 시간 지나가지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사제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시간 끌게 하고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고의부도 폰지 사기의 의혹이 대단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제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그 자금을 마련하고,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에스크로라고 하는 형태로 그 자금이 운영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이커머스 기업이 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돈은 사실은 전용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가격이 치열하게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은 프로모션으로 쓴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저 팀원 대표께서 다른 그 계열사의 자금을 예치한 게 좀 일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팀원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혹시 큐탄에서 갖다 쓴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네. 그걸 근데 확실한 몰라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그 통역으로 알겠습니다. 본다고 하면은 팀 큐텐 쪽에서 지금 그 저기 구영배 대표님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사과할 의향 있으시죠? 100%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금감원장님, 예. 제가 이 보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이 발표한 뭐 우리 판매자들, 소상공인 중소업자들에 대한 그 지원책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대출이나 보증을 쓰는 거고 결국은 판매셀러들이 결국은 갚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 사라진 이 1조 원의 행방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의되세요? 이 어쨌든 Q10 측에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어쨌든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예, 파악해서 그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21년도에 머지 포인트 사건도 대단히 유사한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그 저기 고발이나 고소 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 저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 금감원에서 이게 지금 IMF가 보니까 그 티몬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IMF는 2020년부터 이미 자원장치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난 우리 금감원장께서 25일 날 전체에 나오셔가지고 그 경영 개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분기별로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반기별로 체결해서 관리는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미상환 금액이니까 미정상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네,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감독의 기능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태가 우리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2020년도에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그거에 대해서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모아야 된다. 이건 중심인데 네, 그 금융위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영배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오후에 뜬 기사 보니까 소초동 반포자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거로 나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세가 6, 70억 된다 그러던데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나요?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끔 나오면서 지금 거기는 거주했습니다. 하여튼 전세나 월세 준 건 아니고 하여튼 본인 소유인 건 맞죠? 아까 사제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랬죠? 네. 이것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이제 하는 거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제 것이 100%가 아니고 제 와이프가 절반이고 7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7대 3. 그다 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정성 의심받는 발언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조명해 보고 어떻게 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그 발표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이커머스라는 그 산업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입 규제를 대단히 이제 그 낮춰주면서 대신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건전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넣지 않고 시행한 거에서 좀 기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항상 반복돼 왔어요.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 특히 이제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보는 그 사태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드 사태도 그랬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 최근에 있어서는 DLF라든지 ELS 전부 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자상거래 그 업자가 피지사도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피지사는 금융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여기에도 적용할 것은 적용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기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본 잠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티몬하고 IMF가 그랬을 때는 적기 시정 조치를 그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조항들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이 등록제이지만 거의 허가제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감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법이 개정이 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건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만 50% 예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대금, 정산 대금은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저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그 보실 기업도 그 뭐 저 인수하는 기업에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인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M&A를 통해서 부실한 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그 기업 결합 관련된 경쟁 제한 심사는 경쟁 제한성 이외에는 다른 요소는 어느 다른 나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M&A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각국이 관련된 나라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부정한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 보면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 제한성 심사 관련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회사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자, 저희가 마무리해 주세요. 재무적인 네.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는 결국 이게 지금 그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여서요. 대금 결제 과정 안전성의 차원에서 그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슈는 결국 그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자, 예.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정산 주기라든지 이 판매 대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예. 검토해 그런 주시도록 지적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